자, 오늘 또 수업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좀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게 이제 방필하고 원필입니다. 우리가 서법에는 글씨 쓰는 법, 서법에는 딱 두 가지 뿌입니다. 원필, 하고 방필. 요 두 개만 정확하게 알면은 뭐 공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필, 방필을 정확하게 우리 글씨 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부 백문백답에 오늘 36번째 붓을 운용할 때 방필과 원필은 무엇인가? 이것도 제가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 책자를 번역한 사람도 방필, 원필을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요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싶어 오늘 또 합니다. 우선 제가 요걸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필과 원필이란 서예의 용필 방법을 말한다. 자, 우리가 전에 용필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용필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게, 자, 용필이 있고 그다음 운필이 있습니다. 용필이 있고 운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른 사람 운필, 용필을 그냥 같이 씁니다. 뭐, 붓솔것은 운필이, 우리 차물 운전수 이러듯이 붓돌과 그 용필은 뭐냐? 용필은 똑같다 이러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은, 운필은 광의적인 개념, 넓은 개념으로, 용필은 협의적인 개념으로 저는 이걸 씁니다. 왜냐면은, 일단 우리 전체의 개념으로는 운필이 맞습니다. 우리 붙들고 하는 건 운전하듯이 붙들고 쓴다는 것은 운필로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한일, 해에서의 한일을 쓴다고 할 때,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 기필, 요 부분을 저는 용필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 수필, 이 부분도, 그 다음 전체를 운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예에서는 이 기필하고 행필, 이 송필이라고 합니다. 보낼 송자. 그 다음에 수필. 이 기필, 행필, 수필. 요 세 개로 이제 한 획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한 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기필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행필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행필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필을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필하고 행필하고 수필을 다 꿰고 있어야, 자, 그러면 행필, 이제 기필은 내가 여기서 해갖고 뭐 중봉을 했습니다. 그럼 행필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바다 수평선, 일직선은 아니잖아요. 둥글잖아요. 멀리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일 쓰는데, 팔에 내 몸이 오른쪽에 이제 여기 주가 되고, 그러면 똑바로 끌 수는 없거든요. 그냥 끄면 이렇게 둥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한일을 운필해 보면 가다가 여기서 붓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또 붓이 꼬였을 때 다시 붓을 중봉으로 정리하는, 요것도 용필로 본다 이 말씀이에요. 즉 말해서 붓을 기술적, 어떻게 붓을 다시 이렇게 모양 바꾸든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을 저는 용필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전체의 개념으로는 운필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건 모르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원필과 방필은, 이게 뭐냐 하면은, 원필하고 방필은 용필의
속하네. 그래서 여기서 방필과 원필은 서예의 용필 방법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용필이라는 개념과 운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하나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원필과 방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과거에 많은 서예가들이 원필은 전서에서 방필은 예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원필은 전서에 근원하고 방필은 예서에 근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호소석, 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 서예 약론을 저술한 분인데, 호소석 선생은 무릇 붓을 사용하는 용필에 있어서 첫 부분을 방과 원으로 구별하는데 이것은 서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요거까지는 맞습니다. 이분이 호소 선생이 자 시작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전서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서에서는 원필을 배운 데였습니다. 제가 원필을 배운 데였고 예서에서는 방필을 배운 데였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전서가 전부 다 원필이 아니고 예서가 전부 다 방필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전서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붓을 중봉으로 운용하는 원필을 배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서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학습하면서 방필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럼 예서책이 전부 다 방필은 방필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방필이 있는 것도 있고, 만약 우리가 예서에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천비라든지 장천비는 이 방필이 많아요. 방필이 많고, 만약에 조전비 같은 경우에는 원필이 많아요. 같은 예서라도. 그럼 뭐 어떤 사신비도 보면은 원필이 조금 많고, 근데 조전비는 원필이 아주 많아요. 방필이나 선왕비 같은 경우에는 방필이 많고 조전비는 원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서에 여기서 이 호소석이라는 분이 주장한 첫 부분을 방과 원으로 구별하는데 이래 말입니다. 근데 이 분은 뭐냐면은 요디 읽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도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나 원필이 전서에서 나오고 방필이 예서에서 나왔다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다. 이건 맞거든요. 자세하게 전서와 예서의 구별되는 점을 고찰해 보면 용필에서 방과 원보다는 글자 형태에서 방과 원이 있다라고 했다. 이건 잘못됐어요. 이분이 주장, 이거는 저는 여기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자 형태에서 방과 원으로 구분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 아까 시작 부분에서 깊이라는 시작 부분에서 방과 원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글자 형태에서 방과 원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전에 늘 그랬잖아요. 방필하고 원필이 뭐냐? 자,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자, 원필은 붓을 이렇게 모아 쓰는 것이 원필이고, 방필은 붓을 이렇게 페인트 붓처럼 펴 쓰는 것이 방필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붓을 페인트 붓처럼,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붓을 모아 쓰잖아요. 모아 쓰는데 이렇게 이 끝을 이거 페인트 붓처럼 이렇게 펴 쓰는 이것을 저는 방필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근데 예서 만약에 우리가 기필을 할 때 이러한 붓을 펴지 않으면은 예서 첫머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우리 해서에서도 당해서와 육조해서에서 육조해서는 방필이 많습니다. 우리 장맹용비 같은 경우에는 방필이 많거든요.
근데 안진경은 또 원필이 많아요. 안진경 해에서는 원필이 많습니다. 이 왜냐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수반 잠두연미가 있잖아요. 머리는 누에 머리처럼 꼬리는 제비 꼬리처럼 이랬잖아요. 그거는 예서한일을 얘기한 거예요. 예서한일. 예서에 이것이 잠두, 누의 머리, 이거는 연미, 제비 꼬리를 했잖아요. 정반에서 이거는 기필하고 수필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잠두, 연미란 용어가 생겼단 말이죠. 생겼는데 만약에 예서에 우리가 이렇게 기필을 딱 하고 이거 예서고 해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요 부분을 아주 각지게 날카롭게 하는 것은 방필로 하면 이걸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원필은 이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방필을 붓을 펴가지고 쓰는 한일도만 이렇게 붓을 펴가 쓴다 이 말이에요. 이래 썼을 때 나타난 면하고 원필 붓을 모아서 이 한일 예서나 해서 썼을 때 나타난 면이 틀립니다. 자, 붓을 모아 쓴다는 말은 해결이 누워서 간단 말이죠. 누워서 갈 때 여기서 먹물이 내려오는 거와 붓끝만 가지고 이 핵을 쓸 때 먹이 내려오는 것, 그 맛이 틀려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도 이 방필에서 나타나는 맛과 원필에서 나타나는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방필, 원필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주장하는 이 얘기는 글자 형태를 보고 방필과 원필을 구분한다. 이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오도백 선생도 전서와 예서의 구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전서 용필은 원전, 우리 그 원필할 때는 선절이잖아요. 선전한다 하잖아요. 원전을 하며 예서 용필은 방절에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구별법이 아니다. 최초의 각골 문자는 칼로 새김으로 전절은 모두 방이었다. 서주시기 초기의 건문도 각골문을 개성하여 전절은 방필이었다. 따라서 근본적인 구별법은 글자 형태의 결구 변화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것도 안 맞아요. 자, 여기 보면은 각골 문자는 칼로 새김으로 전절은 모두 방이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은 자, 우리가 각골문은 각골은 중국 은나라 때거든요. 은시대 말이에요. 은시대 우리가 지은 것은 기원전 2500년 전입니다. 은시대 때 처음으로 이제 중국의 문자 발생에 각골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각골문은 것은 우리 이제 거북 덩이나 이런 데 보면 글자 있거든. 그 다음에 소 뼈, 짐승 뼈, 이런 데 이제 새긴 것을 각골문을 한다 말이죠. 그 여기 보면은 칼로 이제 이 글자를 새겼을 때 요 부분은 이제 처음에 뾰족하다고 이 양반이 여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글자를 할 적에 한 면으로 파낼 수도 있고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파는 게 많습니다. 음각을 한다면은 이쪽 파고 이쪽 팝니다. 양각도 이쪽을 파고 이쪽 파고 이 양각을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각골문은 전절은 모두 방이다.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을 단편적인 면으로 비슷하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각골문, 건문 및 진시대, 전서 등의 용필은 원필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고려와 같은 둥근 맛이 나고 예서의 용필은 방필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힘이 있고 고졸하여 돌을 쪼개는 맛이 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맞잖아요. 각골문이나 건문이나 그 진나라 전서 용필은 주로 원필입니다.
원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맞고, 근데 예수의 용필은 방필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힘이 고졸한 돌쪽, 이거는 방필을 위주로 했지 전체는 아닙니다. 예수에서. 자, 물론 어떤 것이든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용필을 말하자면 당연히 중봉의 필법으로 써야 하지만 어찌 중봉뿐이겠는가. 전서는 방필의 성분을 부인할 수 없고 예서는 원필의 성분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다만 주객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건 맞거든요. 자, 그 다음 원필과 방필의 구별은 글자 형태에 다름이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용필과 글자의 형태를 혼동해서는 안 되면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이 방필, 원필을 글자 형태 갖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조금은 구분이 되겠죠. 자, 광말약 선생은 이번 이제 근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사실적으로 말하였다. 그는 예서의 필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붓을 어떻게 용필을 하느냐에 있으며 여기 평출해서 붓을 기필을 할 때 붓끝을 감추고 수필할 때 붓을 거두지 않음으로써 잠두와 연미의 모양을 만든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잠두 연미를. 남북조 시대 사람들이 비문이나 경서를 쓴 글씨를 보면 비록 이미 필봉을 거두어서나 여전히 방필의 필법으로 하나의 점과 핵도 기필과 수필로 삼각형 형태의 전절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용필법은 예서의 필의인 것이다. 자,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 이제 전절, 요걸 또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과 절. 자, 우리가 전법은 전서에서 많이 쓴다 했습니다. 절법은 예서에서 많이 쓴다 했고, 그러면 그게 다 여기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서에서도 전법을 쓰이고, 왜? 요 둘은 늘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뭐냐면은, 이걸 쉽게 우리가 설명하려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파책을 한다 할 때, 이쪽 내려오면 파책한다 합시다. 요 부분 여기 와서 이쪽으로 방향 전환하고 할 때 이 전절 두 개를 동원해야 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절을 하지 않고는 이것도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해서라든지 이건 해서고 예서 기필할 때 요 부분을 만들 때 이것도 전절을 하지 않고는 만들 방법이 없고 예서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전과 절을 요 두 개를 동원하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이제 전서에서는 만약에 이래 굴렀다 붓이, 그러면 이걸 또 다시 붓을 전에 우리가 절차고 했잖아요. 비녀, 그죠? 비녀 요걸 식으로 요렇게 똑같이 이래 굴러가려면은 전절하지 않고는 이걸 만들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먼저 절하느냐, 절하느냐, 전하느냐, 요 두 개 차이지, 전과 절은 항시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럼 전세는 전만 쓴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전이 있으면 그 다음 절해야 되거든요. 붓이 굴르면은, 구른 붓이 꼬이잖아요. 그걸 다시 중본으로 또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절 내시면 또 다시 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선전을 하게 되면은 후전이 따라줘야 되고, 선전을 하게 되면 후절이 따라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말약 선생도 그렇게 큰 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얘기한 그 다음에 하나의 방필을, 필법을 하나의 점과 핵도 기필과 수필로 삼각형 형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삼각형 형태, 이 점 만약에 삼각형 형태 점을 만들더라도 여기 기필해서 전절해야 이 삼각형 형태의 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요걸 제가 번역하면서 보니까 정확한 그 개념을 모르고 해놨더라고요.
자, 원필과 방필은 서예에서 용필의 방법으로 전서와 예서의 그 근원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은 글자의 형체로 운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다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근데 이거 이해시키기 정말 쉽잖아요. 아니, 방필, 원필, 이것만큼 쉬운 거 어딨냐고요. 근데, 자, 방필은, 원필은 붓을 모아 쓴다. 방필은 붓을 펴 쓴다. 여러분, 다음에 천발신참배라는 전서가 있습니다. 천발신참배가 있는데, 이 보면은 이 전선대, 머리는 이 옆으로 가는 핵은 이렇습니다. 예사와 똑같습니다. 똑같고 끝은 이렇게 뾰족합니다. 어떤 거는 뾰족하지 않은 것도 있고, 내리 끊는 것도 위에는 이렇게 모가 나고 밑으로 오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옵니다. 이 천발신참배 특징이에요. 이건 이제 바로 여기는 시작은 방필, 오면서 원필로 변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방필과 원필의 개념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서를 배우는 것은 방필 학습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서를 배운 게 아니고 우리가 전서를 배웠던 것은 원필을 익히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전서를 공부하는지, 왜 예서를 공부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필, 서법, 글씨 쓰는 법에는 원필과 방필로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 정도는 완전히 깨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핵 보면 저거는 방필로 시작해서 가도 원필이 됐네. 저 핵은 원필이야. 이 핵은 방필이야. 그런데 뭐 꼭 이거는 방필로서 이거 원필로서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에 누가 물어도 원필 방필이면 그거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